안녕하세요, 여러분. 제 이름은 윤혜정입니다. 올해로 75살이 되었어요. 강원도 원주에서 30년 동안 달빛 헌책방을 운영했던 제가 겪은 특별한 이야기를 들려드리고 싶습니다. 오늘은 제가 처음으로 솔바람 코하우징이라는 곳을 알게 된 날로부터 1년이 지난 날이에요. 아침에 일어나 거울 앞에 앉았죠. 거울 속 제 모습을 보니 깊은 숨이 절로 나왔어요. 세월의 흔적이 가득한 얼굴이지만 예전과는 다른 무언가가 느껴졌어요. 바로 선택의 흔적이었어요. 작년 이맘때만 해도 저는 막막한 상황에 놓여 있었거든요. 30년간 운영했던 헌책방을 정리해야 했고 무릎 연골 수술을 앞두고 있었어요. 게다가 재개발 때문에 살던 집에서도 나와야 했죠. 3층 계단집에서 혼자 지내기엔 너무 위험했어요. 특히 지난 겨울 계단에서 미끄러진 후로는 더욱 그랬고요. 그때 제 장남 서준이가 와서 말했어요. 서준이는 IT 스타트업에서 CEO를 하고 있는데 늘 체계적이고 합리적인 해결책을 찾는 성격이에요. 엄마, 혼자 계시기엔 너무 위험해요. 코하우징이라는 좋은 곳이 있어요. 혼자 사는 것보다 안전하고 그렇다고 요양원처럼 자유를 제약하지도 않아요. 처음엔 망설였어요. 평생 독립적으로 살아온 제가 다른 사람들과 함께 산다는 게 쉽지 않을 것 같았거든요. 하지만 차남 도윤이의 상황을 생각하니 마음이 무거웠어요. 도윤이는 택배기사로 일하면서 두 아이를 키우느라 정신이 없었어요. 제가 아프기라도 하면 도윤이에게 더 큰 부담이 될 게 뻔했죠. 막내딸 가온이도 걱정이 많았어요. 공립유치원 교사로 일하는 가온이는 감성적으로 제가 외로워할까봐 항상 걱정했어요. 엄마, 정말 괜찮으실까요? 낯선 곳에서 적응하기 어려우시면 어떡해요? 가온이의 걱정스러운 얼굴을 보니 결심이 섰어요. 아이들을 위해서라도 제가 스스로를 돌볼 수 있는 환경을 찾아야겠다고 생각했어요. 그렇게 해서 솔바람 코하우징을 처음 방문하게 되었어요. 첫인상은 정말 좋았어요. 입주민들이 함께 운영하는 협동조합 형태였고 개인의 독립성을 존중하면서도 필요할 때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시스템이었거든요. 안내를 해준 박도연 매니저는 친절했어요. 시설 곳곳을 보여주면서 자세히 설명해 주었죠. 어르신, 여기는 개인 공간과 공동 공간이 적절히 조화를 이룬 곳이에요. 아침에는 함께 식사하고 오후에는 각자의 취미 활동을 즐기실 수 있어요. 개인실은 아담하지만 필요한 모든 것이 갖춰져 있었어요. 그리고 공동 공간들이 참 매력적이었어요. 작은 도서관, 원예를 할 수 있는 온실, 서예를 배울 수 있는 방. 오랫동안 책과 함께 살아온 제게는 특히 소도서관이 마음에 들었어요. 여기서는 입주민들이 직접 운영에 참여해요. 민주적 의사결정을 중시하는 곳이랍니다. 그 말이 제 마음을 움직였어요. 단순히 서비스를 받는 곳이 아니라 제가 주체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공간이라는 느낌이 들었거든요. 체험 입주를 시작한 첫 주는 정말 새로웠어요. 아침 7시에 공동식당에서 모두 함께 아침을 먹는 시간이 특히 좋았어요. 각자의 방에서 나와 자연스럽게 인사를 나누고 오늘 계획을 이야기하곤 했죠. 그곳에서 만난 노미숙 할머니는 제 인생에 큰 변화를 가져온 사람이에요. 미숙 언니는 72세로 저보다 3살 어렸지만 전직 간호조무사여서 의료진 일정이나 응급 상황에 대한 감각이 뛰어났어요. 혜정 씨, 여기 와서 어떠세요? 첫 만남에서 미숙 언니가 물었어요. 아직은 적응 중이에요. 오랫동안 혼자 살았다 보니까요. 저도 처음엔 그랬어요. 하지만 여기는 정말 좋은 곳이에요. 나이 들매 속도에 맞춰 천천히 우정을 쌓아갈 수 있거든요. 미숙 언니의 그 말이 참 인상적이었어요. 나이 들매 속도에 맞춘 느린 우정. 젊었을 때처럼 급하게 친해질 필요도 없고 그렇다고 서먹하게 지낼 필요도 없는 관계 말이에요. 시간이 지나면서 솔바람에서의 생활이 제 삶의 리듬을 되살려 주었어요. 아침에 일어나면 온실에서 토마토와 상추를 기르고 오후에는 소도서관에서 책을 정리했어요. 헌책방을 운영했던 경험이 도움이 되어 다른 입주민들에게 책을 추천해 주기도 했고요. 서예 시간도 즐거웠어요. 오랫동안 잊고 지냈던 붓글씨를 다시 쓰면서 마음이 차분해지는 것을 느꼈어요. 특히 다시 시작이라는 글귀를 쓸 때면 가슴이 따뜻해졌어요. 아이들도 제 변화를 좋아했어요. 특히 가온이는 제가 활기를 되찾은 모습을 보고 안심했다고 했어요. 엄마, 얼굴에 생기가 도셨어요. 여기 오시길 정말 잘했네요. 그렇게 평온한 날들이 흘러갔어요. 하지만 그 평온은 오래가지 못했어요. 3개월쯤 지났을 때 뭔가 이상한 기운이 감돌기 시작했어요.
먼저 밤샘 간호 인력이 바뀌었어요. 기존에 상주하던 간호사 대신 외주업체 직원들이 오기 시작했죠. 미숙 언니, 뭔가 이상하지 않아요? 제가 미숙 언니에게 말했어요. 나도 그런 느낌이 들어. 간호사가 바뀌었다고 했는데 전문성이 떨어지는 것 같아. 미숙 언니는 전문가적 관점에서 문제를 더 빨리 포착했어요. 그리고 응급벨에 문제가 생겼어요. 각 방에 설치된 응급벨이 자꾸 오작동을 일으키기 시작한 거예요. 박도연 매니저에게 문의하면 항상 같은 대답이 돌아왔어요. 부품 수급에 문제가 있어서요. 조만간 해결될 예정입니다. 하지만 한 달이 지나도 상황은 나아지지 않았어요. 그런 와중에 더 큰 변화가 있었어요. 식사의 질이 현저히 떨어지기 시작한 거예요. 예전에는 염분 조절이 잘 된 건강한 식단이었는데 어느 순간부터 짜고 기름진 음식들이 나오기 시작했어요. 더 큰 문제는 야간 외출 제한이었어요. 기존에는 오후 10시까지 자유로운 외출이 가능했는데 갑자기 오후 8시로 단축되었어요. 안전상의 이유로 야간 외출 시간을 조정합니다. 공지문 하나로 끝이었어요. 입주민들의 의견을 묻는 과정도 없었죠. 그리고 그 야간 통행 제한 때문에 제가 평생 잊지 못할 아픈 경험을 하게 되었어요. 그날은 제 손녀 지민이의 첫 피아노 독주회가 있는 날이었어요. 지민이는 가온이의 딸로 올해 8살이에요. 몇 달 전부터 피아노를 배우기 시작해서 처음으로 다른 사람들 앞에서 연주를 하게 된 거였어요. 할머니, 제가 연주하는 거 꼭 보러 와주세요. 지민이가 반짝이는 눈으로 말했을 때 저는 당연히 가겠다고 약속했어요. 하지만 독주회는 저녁 7시 30분에 시작해서 9시가 넘어 끝날 예정이었어요. 새로운 외출 시간 제한으로는 참석이 불가능했죠. 박도연 매니저에게 예외를 요청했어요. 매니저님, 손녀의 첫 독주회인데 꼭 가야 해요. 한 번만 예외를 인정해 주실 수 없나요? 죄송합니다. 규정은 모든 분에게 동일하게 적용되어야 합니다. 안전상의 문제니까 이해해 주세요. 그 말을 듣는 순간 가슴이 답답했어요. 제가 스스로 선택해서 온 곳인데 정작 제가 원하는 일은 할 수 없다는 모순감이 들었어요. 결국 저는 지민이의 독주회에 가지 못했어요. 그날 밤 가온이에게서 온 동영상을 보며 혼자 울었어요. 지민이가 작은 손으로 열심히 피아노를 치는 모습, 연주가 끝나고 관객석을 둘러보며 할머니를 찾는 모습, 그 모든 순간을 놓쳤다는 것이 너무 아팠어요. 미숙 언니, 이게 맞는 건가요? 편안함과 안전을 위해 제가 정말 소중한 순간들을 포기해야 하는 건가요? 미숙 언니도 제 마음을 이해했어요. 혜정 언니, 편안함과 존엄은 다른 문제예요. 우리가 안전하게 살 권리도 있지만 동시에 우리 삶의 중요한 순간들을 선택할 권리도 있어요. 그때 저는 깨달았어요. 진정한 안전은 타인이 일방적으로 제공하는 서비스가 아니라 제가 동의한 규칙을 필요에 따라 수정할 수 있는 권리에서 온다는 것을요. 얼마 후 더 충격적인 사실을 알게 되었어요. 우연히 만난 신입사회복지사 오연서 씨가 조심스럽게 말해준 거였어요. 할머니, 제가 이런 말씀을 드려도 될지 모르겠지만 회사가 바뀌었어요. 회사가 바뀌었다고요? 네, 솔바람이 재정난으로 호라이즌 케어라는 민간 운영회사에 인수되었어요. 그래서 운영 방식이 달라진 거예요. 연서 씨는 계속해서 더 충격적인 이야기를 해주었어요. 회의에서 들은 말인데 3개월 계약 안정화 후 서비스 축소 방침이래요. 처음 3개월은 기존 서비스를 유지하다가 그 이후부터는 비용 절감을 위해 서비스 질을 낮춘다는 거예요. 그제서야 모든 퍼즐이 맞춰졌어요. 간호 인력의 외주화, 식자재 납품업체 변경, 응급벨 수리 지연, 야간 통행 제한 강화. 모든 것이 비용 절감을 위한 조치였던 거예요. 그날 밤 미숙 언니와 긴 시간 이야기를 나눴어요. 혜정 언니,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까요? 기록을 해야 해요. 모든 문제점을 체계적으로 정리해서 증거로 남겨야 해요. 헌책방을 30년 운영하면서 기른 문서 정리 습관이 이때 도움이 되었어요. 저는 모든 문제점을 날짜별로, 카테고리별로 정리하기 시작했어요. 의료 안전 응급벨 오작동 일시, 야간 간호 인력 변경 현황, 식단 관리 염도 변화, 알레르기 정보 미제공 사례, 운영 투명성 야간 통행 제한 변경 시사전 고지 부족, 시설 관리 유지 보수 지연 사례들. 미숙 언니는 전문 지식으로 의료 안전 기준을 체크해 주었어요. 우리는 다른 입주민들과도 이야기를 나눠보기로 했어요. 대화를 시작하고 보니 모두들 같은 불만을 갖고 있었어요. 입주민 회의를 열기로 했어요.
하지만 단순한 불만 토로가 아니라 구체적인 요구안을 만들기로 했어요. 제가 회의 진행을 맡았어요. 오랫동안 헌책방에서 독서 모임을 이끌었던 경험이 도움이 되었어요. 우리가 정리한 요구안은 다음과 같았어요. 1점 응급체계 복구, 일정 공개 및 임시 대체 방안 마련. 2점 야간 통행 제한의 합리적 예외 조항 신설. 3점 식단 염도 및 알레르기 정보 투명화. 4점 인수 전 협동조합 규정에 준한 입주민 참여, 거버넌스 회복. 박도연 매니저를 만나 요구안을 전달했어요. 어르신들, 말씀하시는 내용은 이해하지만 저희도 시장 표준에 맞춰 운영해야 합니다. 매니저님, 시장 표준이라는 것이 입주민의 기본권을 제한하는 근거가 될 수 있나요? 제가 차분하게 물었어요. 하지만 며칠이 지나도 구체적인 답변은 나오지 않았어요. 그래서 우리는 다음 단계로 넘어가기로 했어요. 지역 노인옴부즈맨에게 연락을 하고 언론사에도 문제를 제기하기로 한 거예요. 연서 씨가 도움을 주었어요. 할머니들, 제가 내부 자료를 공익제보 형태로 제공할 수 있어요. 우리의 문제 제기가 알려지자 매니저의 태도가 바뀌었어요. 어르신들, 조정안을 마련했습니다. 대화를 통해 해결하면 어떨까요? 하지만 저는 직감적으로 알 수 있었어요. 근본적인 시스템은 변하지 않을 거라는 것을요. 미숙 언니와 상의한 끝에 결론을 내렸어요. 우리는 이곳을 떠나겠어요. 우리의 조건은 명확했어요. 1점 계약 해지에 따른 위약금 면제, 2점 보증금 전액 반환, 3점 퇴거 후 연속 돌봄을 위한 지역 의료기관 연계 서비스 제공. 결국 운영사에서 우리의 조건을 받아들였어요. 다른 입주민들이 배웅해 주었어요. 할머니들 덕분에 우리도 많은 것을 깨달았어요. 미숙 언니와 저는 아이들 근처의 작은 임대주택에 함께 살기로 했어요. 새 집은 작았지만 제약이 없었어요. 밤에 산책을 하고 싶으면 했고 손녀의 연주회가 있으면 맨 앞줄에서 들을 수 있었어요. 얼마 후 지역 노인복지관에서 강연 요청이 왔어요. 강연 제목을 늙음의 권리와 선택으로 정했어요. 많은 분들이 나이가 들면 안전이 최우선이라고 생각하세요. 물론 틀린 말은 아닙니다. 하지만 진정한 안전은 타인이 일방적으로 제공하는 서비스가 아니라 제가 동의한 규칙을 필요에 따라 수정할 수 있는 권리에서 온다고 생각해요. 강연이 끝나고 많은 분들이 질문을 해주셨어요. 그날 이후로 강연 요청이 계속 들어왔어요. 미숙 언니와 함께 다양한 곳에서 경험담을 나누었어요. 우리는 지역 법무법인과 연계해서 노인 권익 보호를 위한 무료 상담을 시작했어요. 6개월 후 지역 신문에서 인터뷰 요청이 왔어요. 앞으로의 계획은 어떻게 되시나요? 미숙 언니와 함께 작은 책방을 열려고 해요. 두 번째 인생 서점이라는 이름으로요. 실제로 우리는 조그만한 헌책방을 준비하고 있었어요. 드디어 개업일,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찾아주셨어요. 책방 한 켠에 마련된 소회의실에서는 매주 어르신 권리 학습 모임이 열려요. 1년이 지난 지금 저는 매일 아침 책방에 나와 문을 열어요. 그리고 입구에 붙어있는 작은 안내문을 바라봐요. 이곳은 나이 들매 권리와 존엄을 지키는 공간입니다. 지민이도 자주 책방에 놀러와요. 할머니, 저도 커서 할머니처럼 용감한 사람이 될 거예요. 지민아, 용감한 게 아니야. 그냥 내가 원하는 대로 살려고 했을 뿐이야. 저녁에 미숙 언니와 차를 마시며 이야기했어요. 혜정 언니, 우리가 정말 의미 있는 일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 미숙 언니. 우리의 선택이 다른 사람들에게도 용기가 되고 있어. 그날 밤, 저는 일기장을 꺼내서 썼어요. 오늘도 새로운 하루였다. 나이 든다는 것이 제약이 아니라 새로운 가능성의 시작임을 다시 한번 깨달았다. 마지막 페이지에는 헌책방에서 가져온 그 스탬프를 또 한 번 찍었어요. 다시 시작이라는 글귀와 함께요. 여러분께 전하고 싶은 말이 있어요. 나이가 들어도 우리에게는 선택할 권리가 있습니다. 안전도 중요하지만 존엄과 자율성도 그에 못지않게 중요해요. 때로는 위험을 감수하더라도 우리가 원하는 삶을 살 권리가 있다는 걸 잊지 마세요. 그리고 혼자가 아닙니다. 미숙 언니처럼 함께 갈 동반자가 있고 여러분의 선택을 지지해 줄 사람들이 있어요. 용기를 내세요. 여러분의 인생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가족들에게도 말하고 싶어요. 부모님의 안전을 걱정하는 마음은 이해하지만 부모님의 선택과 의견도 존중해 주세요. 진정한 효는 부모님이 원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돕는 것이라고 생각해요. 제 이야기가 여러분에게 작은 용기라도 드릴 수 있다면 좋겠어요.
함께 나이 들어가면서도 존엄하게 주체적으로 살아갑시다. 오늘도 두 번째 인생 서점에서 새로운 하루가 시작됩니다. 책장 사이로 들어오는 햇살을 보며 저는 다시 한번 다짐해요. 다시 시작이라고 말이에요.